야, 박았다, 박았다. 박았다. 미쳤다. 그런 거다. Скажите, я не буду с ними разговаривать, пускай меня везут в прокуратуру. Да. После, когда встал на якорь. Когда встал на якорь, у меня есть подтверждение, весь экипаж, все меня видели, все меня знают. Дабы избежать дальнейших, чтобы не раздавить яхты, не повредить ее сильно и не повредить рыбацкие суда. У меня заболело сердце, и мне потребовалось, я хотел выпить коньяка, чтобы у меня сильно очень заболело сердце. 국무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고였는데 김남국 씨 결국 구속이 됐어요, 선장. 네, 이제 어제 구속영장이 좀 발부가 되었습니다.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좀 수사를 해보니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항을 했다.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조타를 하지 않았지만 관리 책임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혐의 사실을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그리고 또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. 법원에서는 이 영장 실질 심사 결과 도주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현재 발부한 상태입니다. 일단 이 선장의 문제가 술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사법당국을 조금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고가 난 이후에 술을 마셨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거든요. 그거는 거짓말일 거고요. 예. 그다음에 사실은 그 자동차를 술 취한 상태에서 몰면 뭐 도로교통법 위반부터 해가지고 특가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몬 것은 자동차가 아니고 배이기 때문에 다른 법이 적용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중에 해사안전법이라고 있어요. 그 해사안전법에 의하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. 그런데 이것을 위반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땅에서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러시아 국적인지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. 그다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원래 재물을 손괴한 거는 과실로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데 우리나라 형법 189조에 의하면은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과실로 파괴했다고 하더라도 그 파괴의 대상이 그 배인 경우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처벌을 갖다가 받게 될 텐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 형사적인 책임이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사실은 아마 해사안전법 위반죄로 처벌을 갖다가 받게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하재헌 이 선장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셨으면은 근데 저 다리하고 부딪히기 전에 이미 요트하고 뭐 이렇게 추돌을 하고 지나간 거였다고요, 그 당시에. 1차 사고가 있었고 요트 두 척하고 바지선하고 1차로 충돌을 했고 그 다음에 또 2차로 광안대교로 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선장 주장대로는 맨정신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. 네, 맨정신에 그렇게 하고 광안대교에 부딪힌 다음에 배를 돌려서 점박을 시켜놓고 심장이 막 부담이 와서 자신이 원래 심장통이 있고 심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이 심장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꼬냑 한 잔을 먹었다라는 게 이제 선장의 말인데 도무지 말이 안 된다라고 해경은 이제 말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배를 그렇게 운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해경이 하는 말은 좀 전에 보신 영상도 이 배가 너무 이상하게 가니까 충돌하기 훨씬 전부 누군가 찍은 거잖아요. 이 시민이.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. 저곳에서 저렇게 큰 배가 광안대교를 향해서 돌진하는 거는 왜 이 배들도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. 아예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맨정신으로는 저렇게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. 그리고 이 선장이 하는 말이 자신이 평소 심장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그럼 약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상비약, 그럼 증상이 오면 약을 먹어야지. 세상에 지금 자신이 사고를 내고 뻔히 경찰이 올 거 아는데 경찰을 기다리면서 술을 마신다?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. 그다음에 배를 정박한 다음에 술을 먹었다고는 하지만 그 정박이라는 것이 항구에 배를 댄 게 아니라 해상, 밭 한복판에 닻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운전 중이거든요. 자동차로 따지면 고속도로에서 잠깐 세운 건데 그리고 나서 술을 마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에서 벗어난 지금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경찰과 제도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선장이 거짓말을 한 전력이 있어요. 요트하고도 충돌 안 했다고. 그렇게 얘기했죠.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 해양경찰에 보고를 할 때는 처음에는 이랬어요. 요트와 충돌했나요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저기 기록이 남아있고 우리를 얘기하면 뭐라 그러지 이제 블랙박스처럼
두 교신 내용이 녹음이 돼 있는데 그 녹음 내용을 보면 처음엔 맞다고 그랬어요. 요트와 충돌했습니다 하고 2분 후에 다시 얘기를 했는데 문제 없습니다. 충돌 안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충돌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가다가 지금 또 광안대교까지 부딪힌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충돌한 걸 보면 또 요트만 충돌한 게 아니고 바지선하고도 충돌을 했어요. 요트 2대, 바지선 1대. 그리고 요트에 타고 있던 승선인은 3명에게 상해까지 입혔어요. 그분들이 타고 있다가 충돌이 되니까 몸이 다치기까지 했단 말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하고 도망가듯이 가다가 광안대교를 또 부딪혔으니까 이거는 이제 1차 충돌 사고가 있고 2차 충돌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데 술을 나중에 마셨다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우리 경찰이 위드마크라고 해서 이게 술을 언제 먹었는지를 증명하는 과학적 방법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신체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, 뭐 키, 몸무게 이런 것과 그다음에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? 그걸 측정했을 때 예를 들면 꼬냑을 몇 잔을 먹었을 때 그것이 처리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 출항하기 전에 이미 술을 먹은 것으로 위드마크상 나왔다는 거예요. 과학적으로. 그래서 우리 경찰은 이게 분명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출항하기 전에 술을 먹었고 그 술 먹은 것 때문에 결국은 바지선, 요트도 충돌을 하고 그리고 2차 충돌까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지금. 근데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다리요. 광안대교 지금 부산 사시는 시민들은 이 다리가 안전한지가 가장 궁금할 거.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?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었어요.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성수대교 붕괴가 됐을 때 담당자들이 처벌을 받았거든요. 왜냐하면 과실 일반교통 방해죄, 좀 희한한 법이긴 한데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 방해죄로 처벌까지 받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건 뭐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만 만약에 저 다리가 근데 성수대교도 일부만 무너졌는데 전체를 다 철거하고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? 뭐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대로 해야 되겠죠. 알겠습니다.